성지지? 성지요. 성지. 성지라는 지역도 없어요. 성지 좀 있고. 성지 준석이도. 네. 근데 이상하게. 왜 성지는 들어오는 저기는 고정이라고 돼 있어요? 프로그램 고정이라고 돼 있어. 자, 왔어요. 속이고 왔어요. 알았어요. 기분에 꿀을 붙여야. 자, 오케이, 시작합시다. 지금 우리가 평행이동했어요. 평행이동, 그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중에서 한 내용들 아니까 대칭이동을 안 했나 아직 우리가? 선생님. 평행이동만 했는데, 그치? 선생님. 자, 첫 번째 142쪽을 보십시다. 아,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쓰이면 어떻게 되느냐 얘기하는 건데, 1번 2,3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요. 어디로 가요? 5,7로 가겠지. 5,7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뭐 대신에? Y 대신에 Y. 진짜? y축에 대칭이동하면 x X에다가 좌표, 그렇지? x 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7이 되겠죠. 두 가지를 동시에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렇다면 5번 문제 봐봐요. 5번. y는 x 플러스 3이 있어.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이에요. x 대신에 뭘 집어넣습니까? 식입니다, 식. x 대신에 x 빼기 2를 집어넣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자, 그럼 다음에 마지막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뭐 대신에 뭘 집어넣어? X 대신에 마이너스. Y. 헐. y 대신에? X. 그렇지. 확실히 잘 배우고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y 대신 y 빼기 3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y는 x 얼마가 돼? 플러스 1 플러스 4가 되겠네. 그 다음에 y 대신에 x를 x 대신에 y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이동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쉽죠? 풀어보자. 간단하게 풀어보고. 그런데 말입니다. 9번 문제 봐보세요. 9번 문제. 9번 문제 문제입니다. 저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이라든지 2차 함수를 이동할 때는 식으로 이동을 해도 되지만 무엇을 쓰면 좀 더 편하다고 그랬지? 기억나니? 전혀 모르겠니? 전혀 모르겠니? 네. 원이라든지 자 포물선 같은 2차 함수는 무엇을 이동하면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했어. 꼭지점이라든지 원은 중심을 이동시켜버리면 점의 이동으로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이거 봐봐. 일단 뭐 식으로 하자면 똑같이 식으로 이동하자면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은 다음에 x축을 이만큼 평행이동이니까 x 대신에 x 빼기 1 y 대신에 y 마3을 집어넣어서 정리해도 돼. 근데 식으로 이동하기가 좀 불편해. 이것저것 제곱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1로 바꿔서 중심이 뭐가 돼? 0,만 있잖아. 이 중심을 이동시켜버리는 거야.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중심은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바뀌어요. 그렇지? x축은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y축은 3만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중심이 얘가 됐어요.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할 때 반지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니까 그 1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답을 써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라든지 이런 원들은 중심이나 꼭지점을 이동시켜도 됩니다. 그게 좀 더 편리할 때가 많아. 식으로 하면 복잡하거든. 막 제곱시켜야 되고 하니까. 자, 이게 좀 더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는데 2번, 7번, 81, 27, 81입니다.
2, 7, 8, 11. 식으로 풀어도 돼. 무조건 꼭지점이나 원의 중심으로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편리할 때 좀 많다라는 얘기야. 그게 풀었을 때. 됐죠? 뭐 10도로 공식으로 풀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 예상이 된다. 자, 이제 약간 어려운 거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어려운 이동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즉 점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자, 146, 146쪽 가보시죠. 연락이 오셨어요. 맞다. 이거 익숙해 있었는데 윤석이는 교육 캠프 맞아. 교육 캠프에서 내가 들었어. 교회하는 왜 미리 말하지? 아니 유승이 모르는 아, 제 친구가 어제가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좀 길게 가나? 저도 근데 설레는 한 번은 있어서 근데 들었는데 그거를 원장님 말씀하셨나? 하여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자 보자. 점에 대한 이동입니다.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배우는데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선에 대한 대칭 이동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이제는 뭐 x축, 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잖아. 그리고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지? 이거랑 이게 둘 다 마이너스. 그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버리잖아. 근데 원점이 아닌 일반적인 점, 그냥 어떤 임의의 점에 대해서 점을 대칭 이동하겠다. 뭐 직선을 대칭 이동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이거는 크게 어렵게 안 나와.
절대 어렵게 안 나오고 A가 뭐 P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이 돼버리면 같은 방향으로 더 나가게 되지. 그렇지? 얘를 A'이라고 하자. 자, 이때는요 거리가 같게 되지. 무슨 특징이 있겠어? 대칭점은 이 두 점에 대해서 무엇이 된다? 중점이 된다. 자, 그런 특징이 있어. 이거 하나로 다 풀려. 이 문제는 어느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하나로 다 풀거든. 이 문제는 풀기 어렵지 안 나와. 왜냐면 뭐 없어졌으니까. 와우. 와우, 이거 없어졌는데 여기서 왜 이 문제가 나와 있지? 자, 147쪽 보시면요. 식을 이동한 거 있잖아. 2번 주어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있지. 이건 완전히 교과서에서 없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X는 해도 됩니다. 이건 없어진 지가 하고 옛날에. 이 엔드요. 응? 이 엔드 X. 이 세컨드 주어진 점에 대한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 이 부분은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봐봐. 1번 문제 보십시다. 1번 문제 무엇을 0,1을 3,5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버리면 어디로 가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응? 3,5구나. 이 3,5를 0,1에 대해서 3,5를 0,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겠는가? 자, 평균이 0,1이 돼야 돼요. 중점이. 자, 그래서 x끼리 더해서 2배를 하면 0이 돼야 돼. 얼마가 되겠어? y끼리 더해서 2배를 하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어차피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2개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2. 마이너스 3이지. 이해가? 2개를 더해서 이것의 2배가 돼야 된다고. 2개를 더해서 이것의 2배가 된다. 어차피 2로 나눌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문제네요. 5번 문제 보시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5번 문제 보시면 P를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1,1을 2,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3이 되겠죠. 더해서 4가 돼야 되죠. 이거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이거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겁나 쉽죠? 자, 하나씩 하고 넘어가죠. 2번하고 6번입니다. 자, 중점이 된다는 걸 이용하면 돼요. 중점. 쪽에 2번과 4번 2번 안 하십니다. 2번. 152쪽에 2번 안 합니다. 그리고 3번, 4번은요. 중심을 이동시키면 되겠는데 식으로는 안 돼요. 식을 어떤 도형을 식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안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3번과 4번은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원이니까 중심을 이동시키면 돼요. 중심을 점을 이동시키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내가 아까 어려운 부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148쪽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게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에요. 일반적인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직선이 이제 대칭 축이야. 이 대칭 축에 대해서 점을 대칭 이동하겠다라는 얘기야. 이때는 뭐가 성립하느냐라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 얘는 성질을 이용해야 돼. 대칭 축과 이 선은 서로 수직이겠지. 그리고
이 거리와 이 거리 어떠겠어? 같겠지.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아,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할 수 있죠. 제 두 점에 대해서 얘가 대칭축입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직접 문제를 보여주면 알 거예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대칭축이 y는 x 플러스 1이야. 그리고 5,1을 이쪽으로 대칭 이동하고 싶어요 라고 나와 있거든. Q점으로. 난 그 점을 이제 A,B라고 받겠지. 자, 우리는 수직 이등분 성질 이용할 거야. 일단 수직이라는 얘기는 뭘 보라는 얘기야? 수직 얘기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뭘 따져? 기울기 따져야지. 기울기. 수직이 직각인 걸 모르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곱하면? 그래서 이거 기울기 찾아볼까? 이거 기울기는 A 빼기 5분의 X끼리 빼기 분의 Y끼리 빼기가 되잖아.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거 기울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래서 B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되고, 그러므로 A 플러스 B는 7.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와. 오케이? 두 번째 이제 중점. 수직 이등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점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중점이면 두 개의 중점 좌표를 구하지. 2분의 A 플러스 5, 2분의 B 플러스 2가 중점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중점이 대칭축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집어넣어주지.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2는 2분의 A 플러스 5 플러스 1이고, 2를 곱해서 더해버리면, 넘겨버리면 A 마 B는 마 5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해버리면 A는 1이 되고 B는 6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좀 어려운 건 아니지. 오케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수직 이등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걸 되게 어려워하거든. 형들이 어려워합니다. 못하는 형들 알았거든. 잘하는 형들 한번 보고 풀지. 자, 알겠죠? 그렇다면 너희가 두 문제를 하면 연습해볼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2번과 4번 두 개를 연습해보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시험에서 무조건 나와요. 이 부분은. 이면지를 보세요. 응? 이면지. 이오지? 네. 네? 자.
됐습니까? 아직도 안 됐습니까? 이해는 하겠어? 됐어? 오케이. 좋아. 앞에 사람 없어?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잘하셨지.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하십시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쉬워요. 1,5가 있고 3,-1이 있단 말이야. 두 점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두 점이 대칭인 거야. 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이지 않니? 이 직선 방정식 구하라고 하는 건데 똑같이 성질 이용하는 거지. 당연히 중점을 지날 것이고 수직으로 직교할 거다. 그치? 지나가는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되잖아. 근데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3이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기울기는 3분의 1이야. 그리고 이 점 중점이 돼야 되니까 이 점은 2,2가 되겠네. 그치? 2,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3분의 1짜리야. y는 3분의 1, x 이뤄주면 2가 돼야 돼. 그렇지. 알겠죠? 중점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 주어지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공간은 잘 있어? 항상 가다가 안 가니까 좀 어색하네. 선생님 이제 거기 안 돼요. 근데 안 같이 너희 다 와버리잖아요. 뭐가 잘 있습니다. 공간은 잘 있다고 조쌤이나 예림쌤 예림쌤 잘 있어? 얼마 안 되시네. 이번 주 와서 그쵸? 맨날 가다가 안 가면 그래 좀 잠 좀 전해드리고 이제 거기 한번 나가야 봐요. 다시 할 일이 있나? 아침을 한번 챙기고 가야 돼. 약간 놔두고 정해져 있어서 챙기고 가야 돼. 쉽죠? 잠깐만요. 아주 어땠어요? 참 쉽죠? 길게 가나? 근데 보통 3박 4일 같잖아요. 됐죠? 오케이. 자, 알아보시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썰도 보십시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11번 보시면, 이번엔 뭘 이동하고 싶냐? 원을 이동하고 싶대요. 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천천히 풀어야겠다. 칸이 부족하겠다. 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어요. 라고 했거든. 자, 11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는 원을 l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x-2y 마이너스 5는 0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라고 했단 말이야. 자, 아까도 말했지만 원은 뭘 보면 쉽다고? 중심만 이동시키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직선이 있고요. 0,0이라는 중심이 있는데 약간 빠르게 갈게. 같은 문제니까 어디로 옮겨질까요? A, B라고 잡고 수직
2등분이다라는 거. 이것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2분의 1이가 되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기울기는 A분의 B입니다. 그쵸? A 빼기 0분의 B 빼기 0이 되니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중점 좌표가 뭐냐면 2분의 A, 2분의 B예요. 그죠? 중점의 중점. 이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칭축 위에 있으니까 집어넣겠죠. 그래서 2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 2를 곱해버리면 A 마이너스 2B는 10이 됩니다. 두 개 열림 B 대신에 마이너스 2A 집어넣어버리면 4 5A는 10이니까 A는 2 B는 마사가 돼요. 2, 마사로 이동합니다. 자, 원이라고 해서 별거 없다. 중심을 이동시키면 되더라라는 얘기야. 됐죠? 12번 문제 풀고. 빨리빨리하네. 자, 이제 야. 보인가? 모이라는 건 1학년 집합 그 뜻이었어요? 그 뜻이야. 1학년 집합이요? 별거 없어? 집합은. 됐어?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최단거리에 대한 문제예요. 최단거리. 자, 이렇게 어떤 선이 있다고 치자. 자, 이 지점에서 A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지점이 있어. 자, 그런데 A에서 이 선을 터치하고 B로 가고 싶은 거야. 잠깐만. 저 가운데 하면 돼요. 가운데? 집합. 그러니까 얘랑 거리가 같을 때 저희가 다 똑같은 자, 최단거리로 가고 싶고 그란 말이지. 평행이동. 자, 최단거리로 가고 싶단 말이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꺾어지는 게 싫은 거야. 이게 꺾어지면서 거리를 재는 게 싫단 말이야. 그래서 뭘 하냐면 A를 이
꺾어지게 하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려요. A 프라임으로. 자, A에서 출발해서 1이 거쳤다가 B로 가는 경우와 그런 경로와 A 프라임에서 여기를 갔다가 B로 가는 경로에 대해서 거리상으로만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 예. 왜냐하면 두 개가 합동이 되니까. 그렇지? 얘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 경로하고 이 경로가 같아. 그렇다면 이쪽에서 출발해버리면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잖아. 그래서 훨씬 거리 재는 게 쉬워진다고. 그래서 최단 거리 구할 때 가장 기본은 대칭 이동이다라는 게 있어. 그래서 두 점 중에 아무거나 반사시키는 꺾어지게 하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고, 난 여기서 출발해서 이 도착하는 경로가 되는 거야. 근데 가장 빨리 가고 싶어. 어떻게 가면 돼? 똑바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가 최단 거리다라는 얘기고, 올바른 경로는 결국 이렇게 갈 때가 올바른 경로가 되더라라는 얘기야. 알겠어? 얘를 20쪽, 21쪽 펴봐. 20쪽, 21쪽 펴봐. 20쪽. 예전에 넘어간 부분이 있어. 이거 나중에 저희 이동할 때 할 거예요 라고 넘어갔는데 그거 조쌤이랑 해버렸나? 네, 쌤이 했는데요. 나랑? 네. 네, 엑셀 아, 같은 거 조쌤이. 나왔어요. 맞다, 조쌤이 넘어가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완전.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안 하고 이때 해야 됩니다. 왜냐면 대칭 이동을 배워야 되니까. 친구분이 그래서 그때 안 한 거였어. 응? 잘 해버렸네. 알겠어요. 좋아요. 그럼 이런 식의 개념이 사용되더라라는 얘기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 0,4가 있고요. 0,4. 그리고 5,2.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0,4가 있고 5,2가 있어. 막 S축, Y축 막 그릴 필요 없단 말이야. 자, 이렇게 있는데, 어디 있어? X축에 대해서, 뭐야? AP 플러스 PB. 오케이. 자, 이게 A점이고, 이게 B점인데, P점이 S축 위에 어딘가 있는데, 이렇게 갔을 때 최소값을 구하십시오라고 물어본 거야. 꺾어지게 하잖아. 불편하잖아. 그래서 아무나 두 개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점을 대칭 이동하는 게 좋겠지. 오케이. B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5,-2가 될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었을 때 최단 거리가 나오더라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 거리는 루트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6, 36 빼서 제곱이더라. 만약에 이 점좌표를 물어보면 우리는 이 직선 방정식을 세워서 x절편을 구하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을 풀어봐요. 했구나. 너희들 한번 넘어갔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아가서 넘어갔다가 다시 왔어요. 채점하기가 불편하다고 쭉 이제 우리가 직접 채점해야 됩니다. 우리 거 채점 안 해줘요, 공간에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데 그림을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좀 읽고 풀었죠 문제를. 저는 일본 그러니까 어느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지를 봐야지. 알겠어?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여기 다음 점 보십시다. 자, 이번에는 y는 x 위에 어느 점을 지나서 가는 최단 거리를 물어봤어. 이렇게 움직이는 최단 거리 물어봤어. 꺾어지게 하지. 얘가 불편한 거야. 거리를 낼 때. 안 꺾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꺾어지게 하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야 돼. 두 개 중에 가까운 놈 이놈을 대칭 이동해 볼까? 자, 이번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4,3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니? x값하고 y값하고 바뀌잖아.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똑바로 연결시키면 되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면 돼. 루트 3 빼기 1 제곱 더하기 4 빼기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29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교과 외워서 안 했거든. 와,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x, y를 어떻게 했어요? y, x가 됐잖아. 그치?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버리면 바꾸고 범위가 저기 부호도 바꿔버립니다. 이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에요. 이거 참고해서 문제 풀어버려. 두 개 해버리자. 6번, 8번 해버리자. 그리고 쉴게요. 벌써 쉬어요? 오, 됐죠? 벌써 되니까 쉬는 거지. 빨리 가요.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점 두 개 중에 한 개 생각한 다음에 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풀어. 무조건 그렇게 풀지 말고. 이해는 했어요. 그러면 그치,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 무조건 바꾸면 되는 그거 풀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가까이 있는 걸 꼭 바꿔야 돼. 아, 상관없죠. 그건 상관없어. 뭐가 바뀌는지 몰라가지고. 그렇지, 상관없어. 그림 알지? 나처럼 이렇게. 시간 빨리. 쉬었다가 풀고 하겠습니다.